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신승철, 이승준 선생님이 함께 쓰신 기후협치, 지구 거주자들의 공생과 연대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의 제1장, 탈성장 사회와 구성적 협치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승준 선생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장을 중심으로 북토크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2장에서 이야기하는 탈성장 사회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또 구성적 협치라는 개념이 이게 어떻게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기후 협치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죠. 그쵸. 현재 위기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탈성장.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뭐 성장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오해 중 하나죠. 뭐 금욕하자,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핵심은 경제 성장 추구 그 자체를 이제 그만두자는 겁니다. 성장 추구 자체를요? 네. 성장이 계속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젠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 그러니까 적을수록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더 건강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 그런 다른 종류의 경제를 만들자는 목표예요. 양적 성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가치의 전환인데요. 상품 교환 가치 이런 것보다는 돌봄, 그리고 공통적인 것, 즉 커먼즈라고 하죠.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커먼즈요. 네네. 공통적인 것. 그 커먼즈 경제와 함께 이 책에서는 탈성장이 심지어 절대적 민주주의의 근거가 된다고까지 하던데요. 이건 좀 파격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기존 민주주의는 사실 좀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동식물, 심지어 광물, 사물, 대기, 바다 같은 지구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까지요? 네. 모든 존재와의 관계성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에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세계를 이루는 그 존재자들 각각의 삶에 대한 욕망,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아래로부터요? 네. 이게 바로 위에서 지시하는 통치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 바로 구성적 협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탈성장이 단순히 경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제안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구성적 협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기후 협치가 되는 건가요? 기후 위기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지금 기후위기가 스웨이트 빙하 붕괴 가능성이나 북극 해빙 문제, 산호 백화 현상 이런 증거들을 보면 이미 임계점을 넘었거나 거의 코앞에 와 있잖아요. 네, 심각하죠. 이런 파국적인 상황에서 예전처럼 정부나 소수의 전문가가 위에서 아래로 뭔가 조치를 내리는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결국 공통적인 것, 우리 모두의 자산인 자연이나 사회적 부 같은 것들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마구잡이로 쓰고 파괴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들을 누가 또 어떻게 우리 모두의 필요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거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 즉 다양한 주체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구성적 협치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식, 다시 말해 기후협치가 된다는 거예요. 비인간 존재까지 생각하는 사물 민주주의 개념과도 다 연결이 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나 정부 정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이 공통적인 것들을 어떻게 함께 지키고 관리할 건지 그 방식을 민주적으로 아래로부터 다시 짜는 과정 자체가 기후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제도 같은 것들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 논의라든지 네네. 또 지역에서 만드는 대안적인 유기농 식품망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권화된 에너지 협력 시스템 같은 거요. 또 일자리 나누기나
지역 화폐 같은 것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인 것을 기반으로 사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노력이고 이게 바로 구성적 협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위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걸 넘어서 더 나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좀 적극적인 구성적인 기획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구성적인 기획. 오늘 이승준 선생님이 쓰신 기호협치 1장을 통해서 탈성장 사회 그리고 구성적 협치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좀 넘어서야 하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구성적 협치라는 게 단순한 이상이나 구호가 아니라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자 또 실질적인 기후 협치의 모습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의 주장처럼 진정한 기후행동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공통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가치와 또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구성적인 실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